정부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금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예 그냥 표면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정부의 기조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뒷구멍으로 외압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보증금 주세요라고 이제 보증 신청을 해요. 허그에다가 그 상황인데. 침대가 되고 싶으네. 뭐 고양이도 되고 싶으네. 갑자기 생각나고. 우베이. 여기도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피해자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부인하고 있는데 곧 피해자가 될 예정. 잠재적 피해자. 누구 서장? 이게 발언 매우 네네. 부적절했다. 날 최민식 씨와 만들어드립니다. 전쟁을 저는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도 채워드리고요. 여러분의 돈 단속을 넘어서 오늘은 진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우 소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만나는 김현우입니다. 네, 항상 반갑습니다. 네 저도 늘 반갑습니다. 네, 김현우의 돈 단속. 오늘은 네. 돈 살포라고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김현우의 돈 살포. 현금 살포. 네, 김현우 소장님께서 저 얘기 좀 해주시죠. 무려 78만 원을 네, 어떻게 무려. 하면 주는 거죠? 인터넷 가입 시 최대 7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치면 이제 무려 78만 원. 네,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네.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네네네. 네, 78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를 저축하면 78만 원 이자가 나오죠? 요즘에 한 3.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1,000만 원을 넣어봐야 세전 35만 원이죠. 네. 그렇죠. 세후 그러니까 해봐야 그거 얼마 안 한 됩니다. 2천만 원을 넣어도 네. 그러네. 70을 2천만 원 넣어서 못 받아요. 1년 동안 있어야지 아. 70만 원을 받는 거네요.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2천 네. 2천 꽁으로 가면. 근데 사실 이게 인터넷 가입이라는 게 네. 2년 약정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 걸리니까 2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못해도 1,000만 원 돈 은행 예금에 넣어놨다. 못해도. 요 정도의 혜택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인터넷 가입도 얼마 전에 했고 정수기도 이미 있고 쓰는 게 있다. 유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유심을 왜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사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앉자마자 지금 받아본 거라.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거 돈 받으려면 어디에 전화하면 될까요? 1670-2571. 1670-2571. 그렇습니다. 머리에 기억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네. 인터넷은 다 되잖아요. 네. 인터넷 비교원이라고 쳐보시면 네. 나옵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시다니까. 좋습니다. 네, 이따가 식사하시거나 네, 아니면 네, 내일 네. 시간 날 때 네. 언제든 상담. 내일은 늦어요. 네. 오늘 바로 전화. 그리고 좋은 게 이제 주변 지인 가입 시 추가 5만 원 혜택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게 없다. 네. 그러면 일단 주변 사람들. 그렇죠. 우리 피라미드식이거든요. 그 다단계인가요? 서경석님이 모델인 만큼 그 믿음직한 기업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신뢰가 갑자기 떨어지잖아. SGI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가입 통신 3사 정말. 본사 코드점 보유 기업입니다. 네. 많은 사람 부탁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땡큐. 네, 전화나 인터넷으로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빵빵 터지는 빠른 인터넷 하셔가지고 마피아 42 끊김없이 즐기시길. 좋네요. 아유, 전세.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녹여놓습니까? 네. 아, 하다가 아까- 힘들면 아르기닌 하나 먹고 네네. 오늘 밤새서 게임하고 있다 그러면 아르기닌 아침에 딱 충전 먹고 빡 하고. 네, 목마르면. 목마르면 네. 커피 한잔 한번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밀크 시슬은 물로 마시지 마시고 네, 우리 흡전이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광고가 효과가 있나 봐요. 토쟁이 강기룡님 서경석 보고 인터넷 바꿨습니다. 네. 네. 만원 주셨습니다. 인터넷 바꾸실 연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78만 원 받으시고 10,000원 저희한테 쓰셨으니. 그리고 아까 김현우 소장님 그 멘트 할 때 김현우님 돈 단속 코너가 제일 꿀잼. 최용식님 10,000원 슈퍼챗. 와. 아유 고맙습니다. 최용식님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어. 따뜻한 분. 아유 고맙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네, 이제 요즘에 코로나도 유행인데 건강 코로나가 싹싹 피해가지고 네, 아유 앞으로 좋다. 남은 반년 정도 아, 못 이루신 거 다 이루시고 내년 계획도 잘하시고. 정말 진심이라고는. 뭘 진심이죠 자, 정말. 그러면 오늘 네. 김현우의 돈 단속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얼마 전에 최민식 배우가 아. 공안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영화관 너무 비싸다. 네, 그 나도 보기 부담스럽다. 영화관 값이 정말 그렇게 비싼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네. 지금 뭐 정치인들도 지금 막 참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김현우 사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비싼 건 맞는데 비싸도 장사가 되니까 안 낮추는 거겠죠?
CGV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돼요. 안 낮춘다기보다 네. 안 되니까 그쵸 단가라도 못 높게 낮추는 받는. 거예요. 네. 극장 가보셨나요 최근에? 네.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저 에일리언 봤어요. 에일리언 재밌어요? 되게 무서워요. 진짜요? 네. 그거 그 원, 투의 느낌이 나요? 원의 느낌이 강하게 나요. 원, 투가 또 장르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게 약간 원은 다르죠. 호러고 투는 액션이잖아. 아. 호러에 더 가깝습니다. 봐야겠네. 깍깍 소리 질러 사람들. 깍깍은 아닌데.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에일리언 정도면 되게 대작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인데도 개봉 초였는데도 영화관에 사람이 많지는 이게 않았어요. 79년에 처음 나왔죠 에일리언 원이. 쯤 나왔을 거예요. 아 유신 말기에. 예, 시그널이고. 네. 네.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기. 근데 아무튼 네. 영화관 비싸요. 예, 그렇죠. 비쌉니다. 근데 가보시면 이게 뭐 사실 나이 제한이 있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비싸서일까 이거는 연관성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석이 있다고 한다면 100석을 꽉 채우면 네.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코로나 이후에 뭐 제한도 있었고 근데 풀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극장을 찾는 수요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보셨을 때 젊은 층이 있었어요? MZ층이라고 볼 만한. MG? 어두워서 그거까지는 안 보이지 않나? 아 그래요? 남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극장 가셨어요? 저요. 네. 저는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네. 누구랑 갔어? 저요? 저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네. 저맨 뒷자리에 앉으면 뒤에 커플들이 네. 네 이상한 아니 근데 소리를 얘기가 하여튼 너무 좀 네. 너저분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지적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표가 비싸다는 지적이. 네, 네. 어떤 최민식 씨의 발언이 네. 어떤 포인트? 왜냐면 네. 물론 이제 우리 느끼기엔 다들 비싸. 뭐든 다 비싸지 사실. 네, 뭐 네, 콩나물도 비싸고 저 냉면도 비싸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 영화값이 대충 한 5천 원쯤 했어요. 네. 5천 원에서 5,500원 요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쉬리막에 나오고 아, 은행나무 침대 뭐 이런 거 나올 때. 누구랑 봤어요? 아 좀 저기 물어보시네. 진행은 이렇게 하는 오늘은 건가 앞으로 싶어서.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얼마 올랐냐면 대충 한 2배 내지 2배 반쯤 오른 거예요. 네. 30년 사이에. 네. 우리나라 그 어느 물가를 찾아봐도 30년 사이에 2배 반이면 난 안 오른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아. 대표 주자 짜장면. 짜장면도 한 3, 4배 세 이상 배 올랐어요. 이상 올랐죠. 그러니 나는 이 정도라면 사실은 물가 대비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덜 오른 게 맞지. 아, 심지어 본인 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탑 티어 그러니까 최상단의 그 배우들의 몸값이 네. 그때 저 뉴스도 기억하는데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한석규 씨인가 누군가가 1억 넘어갔고 아. 그때 막 뉴스 나왔다고. 네. 와 드디어 배우 뭐 영화 출연 제작비도 엄청 올랐죠. 그렇죠. 1억 됐다고. 예, 예. 지금은 그냥 10억이에요. 네. 탑 티어들은. 심지어 이정재 씨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네. 그거 하는데 회당 13억이에요. 와. 그러면 그때보다 10배, 20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극장 표값은 2배 반 오른 것 같고 그렇게 비싸다고 그 탑 티어의 배우가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그건 난 굉장히 부적절하다. 나 그렇게 봅니다. 네. 내가 욕 먹고 있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렇지 빨리 않습니다. 바꾸게요, 안 나도.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전국 최민식 협회에서 또 연락 오죠. 네. 최민식 형 전최요? 네, 또 이제 민원 들어옵니다 또. 네. 아니 그게 몰라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은 뭐 굉장히 주관적인 각자 거죠. 다른 뭐 잣대가 있으니까. 네. 근데 뭐 그런 발언을 그게 무슨 불법적인 발언도 아니고 파렴치한 발언도 아니고 좀 누구든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포인트는 그거에 네. 이제 반박하시는 어디 교수님이시죠? 카이스트 교수님이신가? 네, 카이스트 교수. 근데 사실 그게 반박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꽂히셨더만요. 뭐요? 소신 발언이라고 포장한 것. 아, 소신 발언이라는 포장에 대해서 그 언론이 문제다. 네,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전문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그게 본인 의견 얘기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생각해볼 포인트는 극장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냐. 근데 아니면 저는 다른 대체제가 있어서 안 가는 거냐. 저는 근데 네. 그렇게 생각. 극장값이 뭐 5천 원이면 그래도 한번 싸니까 갈만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조금 기다리면 뭐 그렇죠. 넷플릭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아예 그걸 접하는
이 방법 자체가 달라진 그렇죠.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극장은 줄어드는 손님 유인하기 위해서 낮춘다? 낮췄는데 안 오면 어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CGV가 물 들어오니까 노졌더만요. 반값 네. 할인 CGV 가려고. 아 반값 할인한데요? 그게 다른 데 갈 거였으면 메가박스 갈 거였으면 예를 들어 CGV 반값실에 한번 가보자 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과연 가격이 내렸을 때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그건 누구도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기업의 영역이고 손님들이 그만큼 안 오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대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근데 이왕 어차피 영화 보실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여러 극장 체인 있잖아요. 네. 가능하면 좀 메가박스 가라는 그럼요. 거예요. 영화는 예. 메가박스에서 봐야 돼요. 네. 우리 JTBC 저는 메가박스만 계열, 갑니다. 계열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그 당연한 게 네, 영화는 메가박스입니다. 네. 근데 좀 플랫폼이 바뀌어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영화 가기 너무 귀찮거든요. 어. 예. 아니 문화가 바뀐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너무 가서 귀찮아요. 안 보네. 이상민 씨는 근데 다 귀찮지 않아요? 아. 대체로 다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체로 그렇죠. 네. 귀찮아서 사실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영화관 가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 공간이 사실 정신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 옛날에 진짜 극장이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뭐요? 요즘 자동차 있나? 극장 옛날에 이런데요. 뭐 단성사 피카디리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연애하면 극장. 아. 다 잡힙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개봉관에서 영화를 하고 나서 근데 네. 그 말 한참 못 알아들었는데 개봉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지역으로 필름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성사랑 피카디리에서 중앙극장에서 영화가 개봉하면 네. 지역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여기가 끝나고 나면 그쵸, 이 그쵸. 필름이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때 네. 볼 수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데이트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단성사에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애하면 100%다 거기서 걸렸다. 아, 단성사 피카디리. 야. 지금은 없죠 그 극장들이. 네, 없어요. 아, 그 야인 시대에서 나왔던 건데 중앙극장.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저 희명 씨 나오고. 네. 아, 옛날에 진짜 좋았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이제 진짜 이런 그 멀티플렉스라고 했잖아요. 네. 메가박스, CGV 등등등. 이제 근데 그걸 따로 이제 부르지 지칭하진 않는 거 보면 다 그게 표준이 돼 버렸고. 다른 건 다 그쵸, 죽었어요. 고등학교 그냥. 때까지만 해도 시네코와 시네큐브 이런 데서 어, 오. 맞아. 시네마 네. 7070도 있어요. 네, 회원권 만들어가지고 도장 네. 찍어가면서 영화 보고 그랬는데. 신촌에 거기 뭐였죠? 그린 아, 그린 겁니다. 아니. 아 그린? 신촌에 거기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신촌에서 CGV로 이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런. 거기 신촌역에 기차역에 있는 건 메가박스가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대로변에 있는 건 CGV가 네. 그 좁은데 좁고 안 좋은데. 아, 뭐 이럴 때 나 약간 좀 소외감 느껴요. 왜요? 나 이제 아트레온 대전- 있고. 네, 아트레온도 대전 맞아, 출신이라 맞아. 이런 대화에 내 못 끼잖아요. 저도 저도 못 출신이라서요? 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서울 중심적이야. 음. 그냥 다 서울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는 줄로 알아. 아, 반성할까요? 네.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네. 대전은 극장이 혹시 대전에는 저기 있어요. 네. 대전 극장이랑 아카데미 허리우드 세 개 있었거든요. 허리우드요? 지금 아, 대전 허리우드? 버스 터미널에 CGV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당연히 있죠. 지금. 아 지금은 2024년인데 대전 메가박스 어디 있습니까? 메가박스 신세계백화점 안에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어디 있어요? 유성구. 대전에 유성구. 신세계백화점 있어요? 대전에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생겼잖아요. 아. 유성구에. 그래요? 네. 유성구에. 거기 안에 메가박스가 있고 대전. 신세계는 아. 터미널 근처에 있고 그렇습니다. 대전에 옥수 칼국수라고 진짜 맛있어요. 아. 옷이 아니에요? 예. 옷이 칼국수 아니에요? 옷이? 아니 옥수. 아. 네, 진짜 맛있어. 유부초밥은요. 태평소국밥 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송. 아니 가만 있어 봐. 왜 옷이 무슨 얘기하다. 근데 이거 아, 왜 네, 하고 어쨌든. 싶죠? 네. 정프로님 이거 하고 싶어서. 아니, 저는 이거 네. 소신발 원 하고 싶어가지고 소신 소신 발언. 그렇지. 최민식 저격입니까, 최민식 지금? 저격입니다. 아. 네, 네, 최민식의 요구서장. 발언 매우 네, 네. 부적절했다. 모든 짐은 정프로가 지는 걸로. 네, 네. 네. 짤 만들어 최민식 씨와 드립니다. 전쟁을 선포. 저는 뭐 말은 언급은 누구든 할 수 있다. 음. 근데 극장이 이제 가격을 낮춘다고 살아날 것이냐. 아,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영화계를 향한 일침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의 가성비를 너희가 보여주고 있느냐, 이 영화인들아. 이렇게도 해석하면 너무 영화인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15,000원을 내고 갈 만큼의 좋은 퀄리티 있는 아. 영화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 취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다 집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뭣도 보고 할 수 있는데. 네. 극장을 갈 만한 어떤 무언가는 제공을 해줘야 아,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뮤지컬을 10만 원 주고 보러 가고 콘서트도 10만 원 주고 보러 가고 그거는 예. 이제 하잖아요. 네. TV에서는 그러니까 그 딱 느낌이 그 다르잖아. 플랫폼이 하나니까 거기로 쏠리는 건데 아. 영화는 다양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볼 만한 뭐 규모라든지 뭐 아이맥스면 아이맥스 그래. 뭐 아니면 뭐 돌비 사운드면 뭐든 간에 그 맞춰서 맛있는 네네. 갈 음식이야. 만한 요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아. 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예. 치킨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최윤경 기자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너무 또 네네. 구박하신다. 아니 구박 아니. 눈빛으로 구박 엄청 해, 최윤경 기자님. 거의 네.
뭐 이거 왜 꺼냈어 너 지금? 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 정프로 너는 왜 꺼냈는데 이 얘기를 할 얘기도 별로 없으면서. 근데 저 서경석 씨 옷이 네. 배경하고 똑같으니까 네. 참 재밌네요. 아, 이게 어떻게 봤을 때 그런 포인트 어떻게 이렇게 잘 짚는 거야? 진짜 얼굴과 팔이 분리된 것 같지 않아요? 크로마키 같네요. 옛날에 그 위제트 아세요? 네, 뭐. 그 머리하고 손만 이렇게 떠다니. 맞아요. 아, 야, 이거 이제- 카메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 보여요. 우리가 화면에서 그리고 그래. 우리는 음영이라도 보이지 화면에서 음영도 안 보이잖아. 혹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저거.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인터넷 네, 비교원입니다. 비교원. 자,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 네, 전세 들어가겠습니다. 사기. 이게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 제일 아슬아슬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지금.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뭐 만들어진지는 벌써 언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을 해 보면서 부족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계속 뭐 어떻게 국회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사실 계속 안 됐었죠. 네.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야가 국토교통위에서 협의 처리를 했고 28일 본회의로 넘겨지면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제 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고 지원해준다라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결국은 구제를 못 받는 건데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보증금 네.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액수가 네, 원래 액수가. 그러니까 제발. 왜요? 아, 제발.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3억 플러스 최대 2억 그러니까 최소 어쨌든 최대 5억 이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올려줬어. 그런데 여기에서 네. 이제 7억으로 올려진 거죠. 예. 됐다. 자, 축하드립니다. 천만 이게- 피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웃긴 게 왜 그러면 됐다, 7억 됐어. 1,00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럼 피해자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기준이 좀. 네, 거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근데 이제 와이? 일반적으로 저는 됐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네. 그러니까 빌라일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빌라 액수가 이제 뭐 그 정도다. 빌라에서 네. 7억이면 그러면 아니 아파트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빌라 피해자만 피해자인 거예요. 네네네. 저는 좀 이렇게 피해자면 이게 복불복도 아니고. 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근본적이에요. 부자든 아니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도 계속 뭐라고 맞아요. 그랬으니까요. 네. 피해자인 빈부가 없으니까. 네, 당연합니다. 뭐 부자면은 그건 너는 감수해야 돼. 왜 네, 여유가 네, 있으니까 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이게 맞나 싶은데 결국은 또 상향은 됐으나 이게 또 7억이야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런 네. 기준은 상향돼서 조금 폭넓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다음에 이거는 보증금 못 받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민주당 안은 그거였어요. LH가 집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네. 경매로 이걸 낙찰을 받아서 집주인이 우리가 바뀌게 되면 그거 좋다. 당연히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책임도 승계를 받는 거니까 이 세입자의 보증금도 빼줘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전액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런 걸 다 구제받는 거고 인정받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 한도라든가 아니면 하필 지금 대규모 피해에 섞여 있지 않고 나는 한 2년 전, 3년 맞아. 전쯤 나 혼자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거는 한시적인 법령이니까 내년 6월에 끝나게끔 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피해는 그럼 또 어떻게 할 내년 것이냐? 6월까지예요? 네. 2년짜리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또 연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피해 나는 거를 보상을 네. 해주겠다라는 건 또 그런 물론 이제 대규모 피해고 네. 다른 이제 부수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안이 통과는 안 되고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음. 집주인이 LH로 바뀌는 건 맞아요. 네. 바뀌는 건 맞는데 LH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 그렇죠. 거죠. 네.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로 된 물건을 누군가는 입찰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최고 금액으로 LH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갑니다.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를 들어 누가 뭐 한 네. 20억이다. 네네네네. 빌라 건물 20억에 나왔어요. 너무 셉니다. 빌라 건물 한 채. 한 채. 한 채에 5억짜리다. 5억? 5억. 보통 빌라 5억. 한 3억짜리 빌라라고 할게요. 경매가로 나온 게. 아니 이거 건물. 건물? 아, 빌라 건물 하나가. 지금 본인이 지금 본인 건물을 기준인가요? 당했고. 본인 기준이니까 세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어. 네네.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성으로 20억이 낙찰이 됐어. 그럼 이제 LH가 한 21억이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20억에 나왔는데 LH가 21억에 가져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건데 경매에서는요 가장 비싼 금액을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자 감정가 3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고 싶은 사람 줄 서세요. 가격 써서 내세요 했더니 3억인데 누구는 3억 1천, 누구는 3억 1천 1원, 3억 1천 2원 쓰면 3억 1천. 짜리 엄청 써. 네, 2원 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3억 1천 2원을 쓰든 3억 1천 10만 원을 쓰든 잠시만요. 저 이거 제가 낙찰 받을게요. 라고 하는 우선 매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경매 피해자들, 아니 전세 피해자들. 이분들에게는 네. 우선 매수권을 준다. 근데 이 우선 매수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 혹은 시작된 다음에 최고 이 낙찰자가 낙찰가에? 나타났을 때. 아.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는 제가 우선 매수권 무조건 쓸 거예요라고 한다면 이 경매 물건은 우선 매수자가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이 쓰겠지. 아니죠. 아무도 안 쓰죠. 안 쓰나? 어차피 써봐야 내 집 아닌데. 아. 네. 저 이거 사고 싶어요라고 해도 네 얼마에 사시겠어요? 저 5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저분한테 드릴까요? 그 가격에. 네, 이럴 거면 왜 가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냐 이거죠.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우선 매수권은 정말 낙찰을 받고 싶으면 네.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자 오픈을 해요 법원에서 착착착 해서 얼마 우선 매수자 있습니까? 그럼 그때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LH가 낙찰을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 가격과 감정가의 차이를 일단 봅니다. 자 감정가가 3억에 나왔는데 네. LH가 낙찰 받아간 가격이 2억이에요. 네. 그러면 3억짜리 집을 2억에 샀다고 보고 차익은 1억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3억짜리 집에서 경매 차익이 1억이 생기긴 생겼는데 피해자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3억 5천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건 3억 5천이잖아요. 그렇지. 원래 집주인이 LH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돌려주셔 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경매에 쓴 2억 요건 이제 법원으로 갔다가 이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들어간 거 네. 못 받은 1억 5천은 집주인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거 LH가 집주인이 됐으니 이거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안 된다. 그럼 네. 합의된 건 뭐냐? 음. 자 경매 차익 요 1억에 대해서는 주자. 싸게 샀으니 그러나 네. 이 네. 5천에 대해서는 날라가는 거고 네. 그냥 내가 지금 나간다라고 했을 예. 때 네. 그런데 다만 그 피해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산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임대를 해주자. 자 이게 집이에요. LH가 가져오는 순간 이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있겠죠. 예. 그 월 임대료만큼 까주자. 월세를 까주자. 월세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월 임대료가 1년에 200이고 예. 뭐 10년이면 2천이면은 그 2천만큼은 까주자. 그 경매 차익 안에서만. 근데 네. 만약에 경매 차익이 발생 안 했다. 네. 감정가가 3억이에요. 네. 근데 낙찰을 3억에 받았어. 네. 네. 그럼 경매 차익이 발생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여기에 장기 임대를 살면서 아무 지원을 못 받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 본 금액만큼 3억 5천인데 3억 요 3억 갭 있죠. 그럼 5천. 요 5천만큼은 경매 차익이 없어도 정부에서 세율제를 지원을 해주자 세금을 그렇게 해서 까는데 저 나갈래요 한다면 그건 지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감정가까지만 받을 수 있는 네. 거고 그 집에 계속 산다고 한다면은 피해까지 월세로 보전받을 수 예, 있고. 퉁쳐가지고 그리고 10년이 살다가 만약에 금이 다 퉁쳐졌으면 예, 상세가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월세를 내야 됩니다. 월세 아닌 사람은 월세로 바뀐다니까요. 다. 예, 이 집이 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가져가면 예, 그게 새로운 싫으면- 계약을 맺게 되는 거니까. 나가는 건데 받아봐야 감정가액까지만 받게 되는 거고 나 10년 살겠다 그러면. 그렇죠. 아, 한 3억 받으시고 네. 이제 2억 원치는 그냥 살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0년 살고 네. 원하면, 원하면 또 10년 더 살 10년 수도 추가로 살 있어요. 수도 아, 있어요. 주위 시세에 맞춰가지고 네. 공공임대 아, 그래요? 시세에 맞춰서. 괜찮나요? 그 집에서 20년 더 살고. 살으라고요. 와 신혜영 기자 나 그렇게 안 봤습니다. 네. 거기 자식 셋 다 결혼시키고 예, 해야겠네요. 예, 예. 행복하시겠네요. 네. 이상연님 네. YEON이 연이죠. 네, 연이죠. 네, 네. 네. 김현우 소장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물결 물결. 네.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돈은 네. 그냥 LH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이에요? 이게 낙찰을 받을 때의 돈은 주택도시기금. 그 지금 계속 줄어든다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했을 때 부족하면 이제 세금을 투입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근데 이게 저 전세 사기 피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걸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저 사기 피해 입었어요. 그러면은 네. 주택 가격이랑 그다음에 이 대항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도 사실 네.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7월 기준으로 전국에 2만 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등록됐어요? 네, 네. 근데 좋은 질문이신데 2만 명이면 이제 2만 명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이분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거기에 LH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매 가보셨나요? 경매? 네. 제가? 네. 아니요. 한 번도. 가보시면 재미난 게 그냥 경마장은 가봤어요. 아, 어시장은 너무하네. 아이고 난리네 난리야. 3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도미 뭐 이런 거. 아, 재밌어요. 경매장도 가보시면. 근데 주택 경매는 이렇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안 안 해요. 조용히 다 조용해. 조용히 있으면서 진짜. 다들 막 고뇌에 다 쌓여가지고 눈치 종이를 옵니다. 놓고 계속 쳐다봅니다. 아. 끝자리를 뭘 쓸지에 막 엄청 고민을 해요. 앞자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막 하루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다들 그 투표 기표함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써요. 한숨 엄청 쉬면서 이제 남들은 얼마 쓸까?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합니다. 뭐 1번 물건 얼마, 네. 최우선으로 딱 또 얼마 이렇게. 그거 붙어. 온 사람들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 경매를 하면 경매는 온라인이 없어요. 오프라인이에요. 공매는 그건 온라인.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자, 아, 그런 왜요? 가야 돼요 그거. 세상에 발품 팔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최윤경의 발품 당근이네. 경제. 최윤경의 최윤경의 발품 경제.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은 네. 이제 뭐 적정 가격보다 너무 싸게 간다든지 네. 아니면 또 혹은 뭐 너무 비싸게 간다 이런 일들이 이제 왜냐면 참여하는 소수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3억짜리 빌라인데 네. 여기에 전세 세입자가 3억 5천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3억짜리 빌라를 내가 1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은 이 1억은 세입자한테 가고 세입자 2억 5천을 빼줘야 돼요. 예. 결국 이 집은 뭐냐 하면 세입자가 이게 가장 선순위에 있을 경우엔 세입자 보증금만큼이 이 집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낙찰을 누군가 안 받으면 그걸 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LH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권만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그 가격에 가져오는 거고 아니면 이제 LH가 가격을 쓸 텐데 그걸 또 얼마에 쓸지도 모르고 이 2만여 명의 피해자 중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반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만 건의 경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만 건의 경매를 쫓아다닐 LH의 인력이 있느냐? 이건 누가 할 거냐? 진짜. 난 이것도 궁금해요. 이 디테일도. 인력을 또 뽑아야 되네요. 네. 그거 경매 참여 인력이라고 LH의 직원을 그건 말도 안 뽑겠어요? 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가능해?라는 것도 이게 될까 모르겠고요. 네. 뭐 어쨌든 계속적으로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낙찰자가 집값이 올라주게 된다면은 네. 뭐 경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감정가액보다 누군가 4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그 LH가 그 집을 가져가면서 3억 5천원 보증금 빼줄 수 있고 그렇죠. 5천도 남고 네. 이것도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아, 굉장히 좋다. 아름다운 상황인데 네. 그러려면 또 집값이 올라야 되고 집값이 오르는 건 지금 굉장히 학을 띄고 지금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서 별거 다 누르니까 그래도 빌라는 안 올라 또. 아니 근데 올리려고 지금 88 공급 대책도 내놓고 예. 요거 말고도 이제 허그에서 이거 바로 이어가면 되겠네요. 네네. 허그에서 든든 전세 물량이라는 걸 또 확대를 하기로 그렇죠. 했어요. 든든 전세가 뭐예요? 든든 전세. 든든 전세 이게 든든. 뭐냐면 자 우리가 전세를 살면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보증보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이 SGI 서울보증도 있고 뭐 허그도 있고 그런데 네. 허그에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세입자가 만약에 저 만기가 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보증금 주세요라고 이제 보증 신청을 해요 허그에다가. 아 죄송합니다. 네. 하셨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보험도 안 들었다고. 아니, 상황인데. 허그 듣고 또 동방신기. 아, 하루만 네 침대가 방에 되고 침대가 싶으네. 되고 뭐, 고양이도 싶어. 되고 그래 싶으네. 갑자기 생각나고. 우 베이베. 아,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계속하시네. 네. 허그가 네, 그래서 허그가 하는데. 네. 하고 있다 이거죠. 허그에다가 시몬스. 보증 신청을 하게 되면 네. 허그는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주죠. 얼마든지 간에 네. 가입된 보증금을 3억이다 그럼 3억 딱 내주고 네. 자 허그가 3억을 내줬으니까 이걸 이제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주인이나 너 대신 우리가 갚아줬으니 이 돈을 내놔라. 내놔라 했는데 딱 내주면 그걸로 퉁인데 안 안 줘. 내줘요. 네. 안 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와. 그쵸. 뺏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네. 이제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겠죠. 그렇죠. 경매로 넘겨가지고 만약에 3억짜리 집인데 2억에 낙찰이 됐다. 네. 2억에 낙찰이 됐으면 그 2억 가져와. 하지만 1억 지금 손해봤잖아요. 손해봤지. 손해본 1억도 집주인아 내놔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속 부상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이제 든든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집주인한테 경매로 내놨을 때 낙찰 대금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매로 내놓은 다음에 이걸 아예 내가 낙찰을 받아버려 이 집을. 받아버린다면 예를 들어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1억 더 받을 거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집주인한테 계속 청구를 하는데 낙찰받은 이 집은 허그에서 공공임대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공공임대는 전세예요.
전세임대. 아. 그러면 2억에 낙찰 받았고 이게 3억짜리 집을 2억에 낙찰 받았지만 아. 그리고 난 아니지 3억을 빼줬지만 보증금은 네네. 그러면 받아야 될 건 3억이지만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요 상황에서 그래도 전세를 내주면 한 1억 9천, 1억 8천 요 정도는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고 뭐 이 집은 나중에 팔든 뭐하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게 든든 전세 제도인데 네네네. 요번에 이제 새롭게 생긴 든든 전세가 든든 전세 2 네. 어제 나온 겁니다. 이거 뭐냐면 경매로 낙찰을 받지 않고 경매까지 가지 않고 아예 집주인한테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어. 경매로 넘기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 보증금 우리한테 대신 줬으니까 그 돈 나한테 주세요. 복잡해. 바로 못 넘기니까 3개월 동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안 줘요? 그럼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우리한테 3억 줄 거였는데 안 줘요. 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강제 경매해 이 집. 그래가지고 강제 경매 들어가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행정 기간이 네네네네네. 걸리고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 한 6개월 한 1년 정도 걸려요 총. 그런데 그때까지 세입자는 돈 받고 나갔으니까 이건 빈집이고 예, 돈은 못 받고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결국은 끝까지도 돈 못 받을 거면 그렇지. 집주인하고 네.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집 그냥 차라리 경매로 넘어가면 2억 이것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이거요? 우리한테 2억에 파세요. 그럼 경매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이 부담해야 될 그 뭐 비용들. 민사소송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괜찮네. 대신에 우리한테 줄 돈이 3억인데 2억밖에 못 줬으니 나머지 1억은 최장 6개월에 걸쳐서 이자 연간 5%만 내시다가 만기에 상환하시거나 원하면 중도에 그냥 상환하시거나 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그러네. 협의를 하게 되면 경매 넘어가기 전에 해가지고 요 집이 오케이 매수 심사 완료. 그럼 이 집은 바로 그달 말에 빈 집이니까 리모델링 좀 이게 도배장판 해가지고 내놓겠다. 근데 인테리어 이게 업자도 이제 또 좋겠는데. 야 그런 생각도. 인테리어. 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괜찮아요. 그 LH라든가 이런 공사 물론 허브긴 하지만 여기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아 그럼요. 세팅은 해놓고 내놓습니다. 가보면 와 깨끗한데 이런 그냥 느낌. 살아도 될 만큼. 예, 그렇죠. 바로 뭐 전세입자의 흔적은 다 지웠거든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할만 하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매달 공급이 돼요. 다만 이 주택의 대상은 비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해당이 안 돼요. 좋아. 네, 아파트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88 공급 대책에 나왔던 네네네. 비아파트들,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좀 사람들한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주인들이 지금 네. 허그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어차피 내가 지금 이제 못 돌려줄 것 같고 예. 나 전세 사기 보면 될 것 같으니 네. 빨리 지금 이런 데 연락해서 내 거 좀 사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네. 대상자가 네. 이미 이거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죠. 허그에. 아 나 안 돼 있어.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은 안 되죠. 집이. 지금은. 이 집이 대출이 너무 많아갖고 할 수가 없어. 안 돼.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감입니다. 눈물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요? 피해자죠. 네, 피해자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부인하고 있는데 곧 피해자가 될 예정이에요. 잠재적 피해자. 원래 위기가 오면 부인하고 막 그 5단계가 있잖아요. 발품 선생님 너무 그렇게 좀 아주 현실 부정 중이신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직 몰라요. 받아들이는 아직 데는 시간이 집주인분이 걸리죠. 그래도 네네.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보험도 못 드는데 그 네? 왜 들어갔어요? 제가요? 네. 일단은 저는 집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일단 테라스예요. 테라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담배 피워야 돼서? 아니에요. 그럼요. 고기 아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가슴이 답답해. 네, 그냥 테라스가 없는 집은 답답해. 이렇게 딱 열고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천장이며 이런 데가 그냥 뚫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았죠 일단. 네. 네, 그런 집 찾고 하다가 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지만 처음에 또 이뻤어. 예쁘던데요. 네, 그 약간 좀 독특해 구조가. 독특하다. 근데 집을 어떻게 가보셨어요? 다 예전에 같이 그때 갔어요. 이상하게 또 물고 가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전혀.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또 못 가봤습니다. 전 네. 무조건 하여튼 저도 못 가봤고. 네, 이 두 분만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이상한데? 네. 하여튼 무조건 이상하죠? 예쁜 집 그다음에 테라스에 있는 집. 요게 이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저도 물어봤죠. 혹시 이거 전세 대출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리고 왜? 요거는 너무 지금 대출금이 많은 집이라. 그런 얘기를 근데 듣고도 듣고도 거기 들어간단 들어갔어요? 말이에요? 네. 당했네. 아니 그래갖고 힘이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안 돼. 그다음에 허그 이거 보증 전세 보증 안 돼. 근데 왜 들어가셨어요? 얘기했잖아 지금 첫 테라스가 번째 있고 두 번째 근데 예쁘고 없었다고. 테라스 있는 집 중에 그게 되는 집들도 사실 있었을 텐데 찾아보면. 근데 여의도에서 너무 멀거나. 네. 그리고 시세보다
시세보다 싸지도 않았죠. 그렇진 아, 않았을 네. 거예요. 그 정도 집에 그 정도 돈이 네.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나? 이건 근데 누굴 뭐 탓하거나 뭐 좀 근데 해주세요를 진짜 왜 해야 놀랍다. 된다. 그 대출이 많아서 보증이 안 네, 된다고 알고. 하는데 들어가는 건 성당 진짜 한번 가세요. 이거는 다시 전세 사기 다시 피해자 네. 시간이 있어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전세 사기라고 한다면은 집주인이라든가 중간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네. 속이거나 네. 그런 얘기가 그게 있어야 되는 아하. 거지. 다 알려줬잖아요. 여기에는 선순위 대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만약에 대출이 없어요. 괜찮아 안전해요. 아하. 뭐 이런 거라면은 여지가 있겠지만 음. 다 알고 들어가셨으니까 아, 집주인 사기를 칠 의도가 없어. 의도가 아 없어. 그러네. 그 그냥- 피해자가 아니네요. 근데 방법은 이제 진짜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집값이 오르기. 아니 정프로님이랑 비슷한 음. 취향을 가진 사람을 여기다 밀어넣고 나오시면 아, 그 무슨 철없는 소리입니까? 그 피해자가 아니네. 피해자는 저 하나로 족합니다. 더 이상 이거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네. 네. 아.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상황 왔는데 일단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오늘 한 얘기 전세사기 피해 뭐 든든 대책 허그 뭐 이거 정부는 다 관련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알고 찍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요? 그러네. 알고 네. 찍어 먹. 이건 그겁니다. 아 알고 찍어 먹겠습니다 하고 찍어 두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지금 잘 뭔지는 해결되길 모르죠. 네네. 바라펴자.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이 하네요. 허그의 네. 든든 전세 걱정이 네. 집값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과 그렇죠. 협의를 할 때. 네. 아, 이게 그게 안 돼. 경매라고 한다면 그 적정한 맞아, 시장 맞아.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맞아, 맞아. 이게 집주인과 협의를 하면 이 집값은 또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아파트라고 한다면 KB 시세로 바로 조회가 될 텐데 핀란드 그러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3억짜리 집을 헐값에 내놓을 리도 없고 3억짜리 집을 맞아. 집주인 마음은 또 그게 예, 아니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이게 가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수될 수 있는 금액도 다 다르고 물론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감정가라든가 그렇습니다. 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네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정해진 가격이 있을 텐데 그쵸, 그쵸.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워낙 편차가 네, 크니까. 나중에 국감 때 뭐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뭐 이런 얘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요? 뭐 마무리해도 아시는- 되고요. 네. 뭐 중요한 얘기가 어제 기준금리 그냥 동결했다는 기준금리? 건데 네,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고 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례적으로 얘기가 하나가 있었죠. 아, 정부가 좀 강하게. 한은에서 또 이제 그 금리 이 통화 정책 방향 결정회의 한 다음에 이제 통방문이란 걸 내놓거든요. 결정문. 네.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음. 있었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었고 한은에서는. 예, 근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한은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상황이나 가계부채 상황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금리 동결 아쉽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게 희한해요. 지금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 네. 좀 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하느니 그거 눈치 봐가지고 이랬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고 금리 동결 아쉽다라고 하는 건 야 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거에 맞아. 갑자기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재미나긴 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금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결국 다 하시네. 네? 결국 다 하셔. 예. 끝까지. 갈게요. 아니, 아니, 뭐 밀리언 아니 근데 우리 말랐으니까. 저기 미국 이제 대선 네. 같은 거 보면 뭐 트럼프라든가 맞아요. 대선 후보들 나왔을 때 금리 뭐 이게 뭐냐 낮춰야 된다 높여야 네. 된다 막 말 많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조금 생소해요. 뭐 어쨌든 하느니라는 것이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그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아예 그냥 표면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 것도 정부의 기조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뒷구멍으로 외압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아. 투명하게 그냥 투명하게. 불편하다. 네, 불편하게. 앞에서 퍼붓는 게 앞에서 낫다. 퍼붓는 게 낫지. 상당히 뭐 아쉽다. 뒤끝이 없어, 이렇게.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 이런. 아니, 거야. 사실 이번에 앞에서 좀 했어요. 정책실장이 그 TV 나와가지고 네. 조금 유연하게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차라리 네, 그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짐작이라도. 아니 근데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그게 진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정부는 이 금리 인하하기를 바랬는지 그것도 약간 나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그냥 면피거리라도 하나 생기는 거 이거인지 예,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내수를 생각하자면은 사실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내수가 그럼 금리를 낮췄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내수냐를 봤을 그것도 뭐 때는 좀 불투명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KDI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게 지금 금리 낮추지 않으면 성장률이 0.1% 포인트 떨어진다. 아. 이런 것까지 강하게 나왔는데도 안 내렸다. 내년은 더 힘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에 내릴 것 같던데. 다음번은 내일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3, 6, 9, 12는 빼고 열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9월은 네. 없어요. 네. 근데 9월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사실 인하하겠죠. 네. 사실상. 그러면은 9월에는 우리는 없으니까 10월 정도에는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기는데 네. 글쎄요. 10월에는 내리지 않을까 해요. 아무리 못해도 11월에는 내리겠죠. 네네네. 한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나요? 내렸나요? 내린 데도 있고 올린 데도 있고 아. 예, 오히려 미국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올렸고 예. 일본은 올렸어요. 예. 일본 좀 올렸죠. 근데 대체로 좀 대부분 내리는 분위기죠.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캐나다, 전체적으로. 유럽 뭐 이런 데들 맞습니다. 워낙 이제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네. 대체로 내리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연말 정도 전에 한두 번 정도 아마 내리지 않을까 그 그쵸. 정도죠. 예, 아무리 못해도 10월 정도에는 그냥 기대해 볼 수 있고 안 되면 11월 정도는 무조건. 왜냐하면 11월 또 못 내리면 12월 넘어가고 다음 내년 1월로 넘어가는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금리를 고정해 둔다? 네. 아이고 그것도?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지금 문제예요. 네. 이것 때문에 대출금리 지금 시중금리는 다 낮았는데 대출금리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음흠. 아, 빨리 가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 구내 식당 닫았습니다. 트럼프입니다. 땡큐.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lection is not over. Thank you. 트럼프 목소리도 그건지는 모르겠고 Be 맞아요? quiet, 목소리. can you? 저렇게 말하지 약간 않아요? 비슷하긴 하죠. 아, Be 그래요? quiet. 아 영어로 하니까 조금 비슷하네. 아 영어가 짧아가지고. 네. 하는 말이 몇 마디 없어요. 네네네. 땡큐랑 지금 저 문단열 선생님 과외 영상 보고 있습니다. 네. 문단열 민병철. 예. 아 문단요. 예. 아 맞아. 예전에 그런 분들 진짜 유명했는데. 네네네네. 오성식. 예. 박정, 박정, 뭐 누구요? 박정. 아, 박정어학원의 네. 박정.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영어 공부는 그런 곳에서. 네. 아또 저희 담 너머로 들여다보고 계시네. 서경석 씨.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화살코가. 아, 이번에 또 바꾸셨네. 네네. 빨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네. 합성하는 기분이야. 네, 아까는 이제 빨간색 배경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담을 넘으셨습니다. 아, 예. 네, 서경석 씨 아이고야. 잘 지내시는지. 네, 인터넷 TV 네. 유심 최대 78만 원. 네. 정수기 네. 좋아요. 인터넷 비교원이죠? 예, 인터넷 네. 비교원. 네, 많이 비교 잘 해보시고 바라겠습니다. 비교하는데 피곤하시면 밀크시슬 드시고 네. 아르기닌 드시고. 네. 엽찬리 커피 드시고요. 네. 치킨 어디였죠? 닭동가리 닭동가리 치킨입니다. 치킨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참 부탁하는 거 많다. 대신 우리가 드리는 거 많잖아요. 우리 선물 많이 아,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맞아. 네, 아, 생각해보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저 자세로 할 얘기는 아니야. 그럼 고자스러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좋아요 좀 눌러. 네. 어? 아 왜냐면 우리가 선물 진짜 이번 주에 많이 줬어요. 아 무슨 맞아 선물이요? 맞아. 아, 이번에 사비 털어서 막 보냈어요. 진짜요? 네. 뭐 저 무슨 이어폰 저 무선 예, 이어폰에 치킨도 주고 피자도 네. 주고 피자 막 했습니다. 샀어요. 네. 자, 그러니까 눌러. 누가 쏘는 반말은 좀. 그러면 저희는 아니, 잠시만 아까 네. 스펙 상장 자세히 알려서 아. 어제부로 승인돼서 스펙주가 다시 거래 재개됐는데 이 주식 사도 되는 건가요? 라고 표로 부장님이 이거는 이제는 그냥 말이 이제는 스펙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주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질문을 다시 바꿔보자면 그냥 이 주식 사도 될까요가 된 거라 예. 그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아, 의미가 이게 없군요. 돼버린 겁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참 잘하심. 네. 파이팅 이상민. 근데 좋네요. 참고로 전 최윤경 기자님이 더 좋아요. 야 10,000원의 가성비 말이야, 이게? 10,000원으로 이제 두 개를 사야 할지 말지 뭐 고민된다면 저러는 겁니까 이분은? 사시고. 사야죠. 그렇죠. 네, 갈지 말지 고민되면 가야 가야죠.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스펙은 네. 대부분 이제 그때가 굉장히 고점이더라. 음. 그렇게 합병 소식 발표 나고 뭐 하고 했을 때 거래 재개됐을 때가 그 이후에 실제로 스펙이 딱 바뀌면서 상장이 되면 그 네. 다음부터는 아유 내 주식 그런 내가 거가 아낀다는 많습니다. 생각으로 내 주식을 가장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누가 내 주식 비싸게 사줍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비싸게 사줘야 돼요. 내가 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제일 비쌀 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죠. 저희는 참 시간도 안 바꾸고 열심히 잘합니다. 네. 좋아요 누르고 네. 저희는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신영경 기자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신영 기자님 예. 이번 한 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이상미 크리에이터 다음 주에 청문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김현우 이름이 누구요? 김현수 이름이 김현우 관등성명 내봐요. 김현수 씨 입술이 너무 건조. 입술이 없어요. 시뻘건 아저씨. 김현우가 틴트 좀 개를 들고 있어요. 김현우 결혼을 안 해가지고 개를 들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름이 누구요? 자, 그러면 조심히들 들어가시고 네.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